파고다에서 HSK 4급을 담당하고 있는 박정훈이라고 합니다. 오늘 날씨가 많이 더웠는데 시험 보시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자, 그럼 이제 시험이 끝났으니 4급 시험에 대해서 저희 다 같이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 함께 보시죠. 네, 우선 이번 시험은 전체적으로는 중간에서 조금 더 어려웠다 정도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수업할 때 나왔던 수업 교재에서 나왔던 것과 많이 흡사하였고 또 난이도도 비슷하였고요. 그리고 7월 21일 저번 달에 진행했던 HSK 4급 시험보다는 조금 어려웠죠. 그리고 저희 8월 달에 파고다에서 진행했던 모의고사보다는 조금 쉬웠고요. 예, 그럼 저랑 같이 듣기 부분부터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듣기는 전체적으로 리뷰를 해드리면요. 우선 난이도는 중간 정도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까닭이나 원인, 상태 정도를 물어보는 저희 흔히 많이 보는 그런 스타일의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었고요. 그리고 돈을 물어보거나 제가 수업 시간에 메모 꼭 하라고 말씀드렸었죠. 아니면 시간이나 거리를 물어보는 문제는 따로 출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가지 정도는 잠시 짚고 넘어가 볼게요. 저희 수업 시간에 나왔던 부분이거든요. 같이 보시면은요, 你的现金不够. 자, 여자의 현금이 어땠다고요? 不够. 거우가 수업 시간에 나왔었죠. 충분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인데 不够니까 충분치 않다죠. 그래서 여자가 물건을 못 사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였고요. 很值得라고 했는데 자, 얼마 전 수업 시간에 나왔었어요. 뭐뭐 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동사였고요. 그래서 뭐뭐 할 만한 가치가 있다. 이게 답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33번 보시면 刚出生不久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久가 무슨 뜻이죠? 네, 오래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不久니까 오래되지 않았죠. 어떻게 된지요? 刚出生, 막 출생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라는 뜻이었고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나왔던 부분 한번 저랑 리뷰해 보셨고요. 자, 그러면 듣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자, 독해 부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독해 1부분 아시죠? A부터 F 단어를 맞는 곳에 집어넣는 부분이었어요. 제가 수업 시간에 항상 강조했듯이 A부터 F 단어를 잘 파악을 하셔야 되죠. 자, 보시면요. 짱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더럽다, 더럽히다 라는 단어를 뜻을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꽁리 하면은 킬로미터. 그 다음에 타오룬 하면 토론하다, 토론. 그 다음에 원장 하면 문장. 자, 50번은 제가 한 글자짜리 양사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분명 말씀드렸을 거예요. 양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양사를 집어넣을 때 가장 쉽죠. 자, 양사부터 같이 보시면요. 자, 양사는 기본적으로 어떻죠? 항상 뒤에 해당 명사가 오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이거는 两本书 하듯이요. 자, 그래서 포도나무, 나무를 세는 양사, 그리고 하나밖에 없었죠. 양사는 한 글자짜리 집어 넣으시면 됐었고요. 그 다음에 这篇文章에서 자, 원장이 답이었는데요. 이 피엔은 뭐의 양사죠? 문장을 세는 양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푸실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앞, 뒤 문장 다 읽어보시면은 2000km 바로 이것도 나오실 수 있는 문제였어요. 그 다음에 짱 하면 더럽히다라는 건데 이 농이라는 동사가 뒤에 어떠한 중점적인 동사와 함께 쓰여서 어떻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더럽혔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건 수업 시간에 나왔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51번부터 한번 보시면요. 正常到底联系刚课庭 자, 중요한 거 몇 가지 볼게요. 따오디는 항상 수업할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중요해요. 우선 의문이 나왔다. 따오디가 보인다? 그러면 따오디 한번 넣어보셔야죠. 자, 보실게요. 취 하면 뭐죠? 갈 거야? 말 거야? 정반 의문문이죠. 갈 건지 말 건지. 근데 도대체 갈 거야? 말 거야?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의문일 때 따오디 항상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리엔씨는 문장 자체가 오랜 시간 뭐 친구들과 연락을 못했었다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이번 모임에는 꼭 가겠다 이런 식으로요. 没有联系 연락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했던 거는요. 바자 구문이었어요. 바자 구문은 수업 시간에 항상 강조했었습니다. 바자 구문 기본이 뭐죠? 공식이? 우선 기본적으로 생각하셔야 되죠. 바자 구문을 왜 쓰죠? 목적어를 강조하고 싶어서 쓰죠. 자, 그러면 목적어를 강조하고 싶기 때문에 목적어를 앞으로 빼줘요. 그쵸? 그래서 원래는 주, 술, 목 구조에서 바자 구문이 들어가게 되면 주, 바, 목, 술로 바뀌죠. 그래서 바 뒤에 목적어, 대부분 명사 형태가 오죠. 그 다음에 오게 되는 애는 수로 오시면 되고요. 자, 그럼 같이 보실게요. 바 다음에 빈칸이었어요. 바 뒤는 무조건 뭐라고요? 목적어, 명사요. 그 다음에 정리를 한대요. 어딜 정리해요? 거실을요. 그래서 답은 이렇게 풀어주셨으면 됐었습니다. 자, 그럼 독해 2부분으로 가볼까요? 자, 독해 2부분, ABC 배열하기 부분이었어요. 네, 수업 시간에 많이 강조했던 부분인데요. 7월 시험보다는 아마 어렵다라고 느끼셨을 것 같아요. 자, 접속사가 그리고 문제는 거의 나오지가 않았죠. 아마 다음엔 나오겠죠. 접속사 프린트 꼭 외우시고요. 그리고 이번엔 대화체가 등장을 했어요. 저희가 수업 시간에 문제를 풀 때도 대화체는 나왔었어요. 특히나 마 해서 질문을 처음에 툭 던지고 하는 식으로 나왔었죠. 이번에는 동쉐men 줄을 서세요 라는 스타일로 해서 문장, 대화체가 또 등장을 했었고요. 자, 그 다음에 독해 3부분 한번 보실게요. 자, 이번 3부분은 아주 어렵다고 할 수는 없었어요. 그냥 중상 정도라고 보셨으면 됐는데요. 어법이 실은 그렇게 다양하게 많이 나오지가 않았다라는 게 이번 독해 3부분의 특징입니다. 자, 그럼 같이 보실게요. 자, 주요 어법 정리를 하면요. 몇 가지 안 나와요. 우선 바자. 아까도 설명했죠. 바자 구문은 뭐라고요? 주, 바, 목술로 바꿔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임박태가 나왔습니다. 막 뭐뭐 하려 한다. 곧 머지않아 뭐뭐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就要什么什么了 해가지고 임박태 등장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접속사 不仅什么什么还 또는 不仅什么什么也 해서 뭐뭐 할 뿐만 아니라 또한 뭐뭐 하다라는 뜻이 나왔었고요. 예를 들자면 그는 좋은 선생님일 뿐만 아니라 좋은 엄마다. 他不仅是好老师也 또는 还 또는 而且是好妈妈 이런 식으로요. 뭐뭐 할 뿐만 아니라 뭐뭐 하다. 그 다음에 제가 수업 시간에 항상 어떠한 명사 형태 단어인 것 같은데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하면은 고민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냥 그 단어의 성격, 성질만 아시면 돼요. 아, 꽃 이름이구나. 아, 사람 이름이구나. 아, 국적이구나. 이런 식으로만 아시면 됐는데 이번에는 지명 하나 나왔고요. 작가 이름이 하나 등장을 했었습니다. 두 가지 다 여러분들이 문장 읽어보시면 충분히 아, 지명 이름이구나. 아, 유명한 작가 이름이구나 라고 아실 수 있도록 문제가 출제가 되었었고요. 항상 모르는 단어 나오면 네, 긴장하지 말고 가로치고 넘어가시면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그 다음에 그럼 독해는 여기서 리뷰를 마무리하고 쓰기로 넘어가 보실게요. 자, 쓰기 부분도 이번에는 중에서 중상 정도라고 보셨으면 돼요. 근데 네, 저희 단어 배열에서 문장 만들기 이번에는 특별한 어법이 이번에도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자, 기본 어법만으로도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있었어요. 기본 어법 뭐죠? 나는 먹는다 밥을 주, 술, 목만 기억하시면 되죠. 그 외에 관형어나 부사, 전치사는 알아서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같이 보실게요. 我已经适应了这里的气候래요. 자, 나는 이미 얘는 뭐예요? 이미 벌써라는 뜻을 나타내고 있는 부사죠. 부사 위치 어디예요? 수러 앞이에요. 수러 뭐예요? 움직이는 동사 내지는 느끼는 형용사. 그래서 나는 이미 적응을 했대요. 어디예요? 목적어가 이건 거죠? 여기의 기후예요. 87번 보실게요. 他不得不改变
原来的计划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는 우선 요건 넘어가고 뒤부터 보실게요. 改变 하면 뭐죠? 고치다, 바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무엇을요? 목적어예요. 原来的计划 원래의 계획을요. 근데 어떻게요? 부사 나왔네요. 네, 그래서 그는 어쩔 수 없이 원래의 계획을 바꿨다, 고쳤다라는 거죠. 그 다음 89번. 今年所有的任务都完成了라고 했네요. 올해의 뭐를요? 所有 하면 뭐였죠? 모든 任务, 임무를 어떻게 했대요? 모두 완성을 했다라는 거죠. 여기선 얘가 부사였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주술목 구조만으로도 충분히 풀 수 있었던 문제들 부사 위치 주의하시고요. 자, 그 다음 91번 같이 보실게요. 삥이 나왔네요. 자, 삥이 나오면 특징이 제가 뭐라고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죠? 부정이랑 같이 많이 온다 그랬죠? 뿌나 메이 이런 애들이랑 같이 온다는 말씀이에요. 문장부터 같이 보실게요. 生活的压力并没有使他放弃 무엇을요? 리상을요. 자, 보실게요. 생활의 야리 하면 뭐예요? 압력. 뭘까요? 스트레스를 말하는 거죠. 생활의 압력이, 생활의 압박이, 스트레스가 자, 뒤부터 보시면요. 그는 방치하다, 포기하다라는 거죠. 뭘요? 이상 꿈을요. 그치만 어때요? 결코. 자, 부사 나왔죠. 결코, 조금도, 전혀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여러분, 바자금은, 랑자금은, 빼이자금은, 시자금은 다 부사 위치 어디죠? 얘네 앞으로 써주셔야 되죠. 이건 수업 시간에도 강조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부사는 앞으로 빼시면 됐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얘는 또 부정과 함께 오죠. 메이오,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생활에 스트레스가 그로 하여금 꿈을 포기하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어떻게요? 결코, 절대, 전혀. 자, 그러면 시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실까요? 얘는 동사로서 사역동사 느낌이 있죠? 누구누구에게 뭐뭐하게 시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또 뭐뭐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면 시자 구문에서의 부사의 위치는 어디다? 시 앞으로 빼주신다라는 거. 92번 보실게요. 92번은 더의 위치예요. 우리 상급에서부터 배우죠? 더더더 3종 세트. 네, 수식과 소유의 더와 그 다음에 수러, 정도보어 사이에 들어가 있는 더와 그 다음에 앞에 그런 정도가 나오고 그 다음에 뒤에 수러 나오고 그 사이에 낀 더, 뭐뭐하게 어떠어떠하다 이런 더. 자, 요 더는요 소유나 수식을 나타내주죠. 이번에 더의 위치 한번 보실게요. 保护环境是我们每个人的责任이라고 했네요. 책임이래요. 뭐가요? 保护环境, 환경을 보호하는 것은 뭐뭐이다라는 거죠. 그게 뭐래요? 우리 每个人, 모든 각각의 사람, 매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의 책임이다라는 문장이었어요. 더의 위치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쓰기 일부분에서는 문장 단어를 갖다 많이 합쳐놓은 것들이 많았죠. 네, 우리를 쉽게 해주려고. 자, 그 다음 보실게요. 93번 보실까요? 네, 수업 시간에 강조 또 강조했던 구조조사 더 구문. 제가 구조조사 더는 어려우면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렸죠? 무조건 문장 2개 외우라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하나는 목적어가 있는 문장, 하나는 없는 문장. 나는 중국말을 해요. 근데 그 중국말을 어떻게 해요? 잘 해요. 그는 달려요. 어떻게 달려요? 빠르게 달려요. 요 문장 2개만 외우시면 돼요. 나는 말합니다. 무엇을 말해요? 중국어를요. 근데 말하는 정도가 어때요? 说得不错, 잘한대요. 그리고 특징 뭐죠? 첫 번째 수로 생략 가능하다라는 거. 그러면 선생님 목적어 없는 문장 어떻게 해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겠죠. 없는 문장 있을 수 있죠. 자, 보실게요. 他跑得很快. 그녀는 달린다. 근데 달리기가 어떻다? 빠르다. 그래서 제발 요 2문장은 반드시 외워달라라고 수업 시간에 강조 또 강조했던 부분 외우세요. 자, 그럼 질문으로 다시 가볼게요. 문제 보시면요. 닌 뉘얼이니까 당신의 딸이라는 거죠. 얼즈 아들, 뉘얼 딸, 하이즈 아이 자식 외우셔야 되죠. 자, 깡치는 뭐예요?
피아노예요. 피아노 우리 어떻게 해요? 손가락으로 튕기면서 치죠. 그럼 피아노를 치다는 손가락을 튕기다라는 뜻의 단을 쓰죠. 그래서 얘가 수로가 되고요. 구조조사 덜을 가운데 끼고 어떻대요? 쩐빵. 자, 단어 시험 봤을 때 여러분들 단어 100점 맞으면 내가 가끔 써주는 건데 쩐빵 하면 대단히 잘하다, 대단하다, 우리나라 말로 짱이다 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당신의 딸 피아노 친다. 근데 그 치는 정도가 어떻다? 정말 잘한다 라고 했던 거. 그러면 여기도 앞에 수로 한 번 더 써줄 수 있겠네요? 있죠. 근데 한 번만 나오면 걔 위치는 어디다? 이 자리에 써주셔야 된다라는 거 더 앞으로 가야 되니까요. 그래서 구조조사 더 꼭 기억하시는 걸로 약속하시고 바 다시 한번 또 볼게요. 리바. 자, 바 뒤에 무조건 뭐 와야 된다고요? 목적어 와야 된다고요? 품사 뭐라고요? 명사라고요. 那些旧杂志 그 낡은 잡지들이라는 뜻이죠. 얘는 무조건 들로 해석하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낡은 잡지들을 어떻게 하래요? 그럼 뒤에 반드시 수로 오죠. 정리하래요. 근데 자, 동사 뒤에 이시아가 들어가면 좀 동사하다, 한 번 동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요건 제가 쓰기 부분에서 활용 많이 하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자, 그래서 너는 그 낡은 잡지들을 정리를 해라 라고 했던 부분. 그래서 94번. 네, 요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쓰기 이 부분으로 가보실게요. 쓰기 이 부분, 이번에 단어 뭐뭐 나왔나 저랑 한번 같이 보실까요? 자, 다이 무슨 뜻이죠? 네, 여기 있죠. 味道 伤心 그 다음에 降落 钥匙 다 아시는 단어실 거라 생각 들어요. 자, 얘는 쇼파를 남녀가 이렇게 들고 가는 느낌으로 나왔었죠. 다이 하면은 들어올리다, 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럼 문장 말로 한번 저랑 만들어 보시면 너가 나를 도와서 이것을 좀 들어줘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뭐 부탁을 하면 징을 넣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저는 能什么什么吗 해서 가능하니? 라고 물어볼게요. 你能帮我抬这些东西吗?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자, 쓰기 부분에서는 어법 너무 많이 넣을 필요 없어요. 기본 어법 한 2개 정도. 부사 하나 넣고 그 다음에 뭐 관형어 하나 넣고 아니면은 동사 나오면 뭐가 쉽죠? 이시야 한번 붙여보고 그런 거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 다음에 味道 쉬워요. 근데 味道는 주의해야 되는 게 뭐예요? 맛이라는 뜻의 명사니까 어떤 음식의 맛이 좋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구조조사 덜을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냥 만드셔도 되고요. 쉽게 만들면 这些菜的味道很不错 이렇게 만드실 수도 있겠죠. 상심 하면 말 그대로 상심하다예요. 슬프다. 그리고 남자가 이렇게 울고 있고 여자가 토닥토닥 해주는 그림이었거든요. 그림 보고 힌트 얻으시면 되잖아요. 자, 여자가 말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우선 쓰기 이 부분에서 중요한 건 한국어로 문장이 생각이 나야 되는데 한국어로 우선 작문이 되어야 하는데 그게 안 된다 하면 어떻게 알아? 대화체를 생각해보라. 그러면 더 빨리 떠오르고 싶거든요. 그럼 대화체로 하는 거죠. 친구가 굉장히 상심해 있으면 别那么伤心吧 라고 말할 수 있겠죠. 别를 써서 뭐뭐 하지 마라 라는 부사요. 자, 그 다음에 降落 자, 그리고 그림 자체도 비행기가 있었죠. 자, 뭐라고 하면 될까요? 임박태 넣어볼까요? 飞机马上就要降落了 라고 만들 수도 있겠죠. 그리고 부사 모두 넣었어요. 방금 已经 이미. 마샹이요. 자, 그 다음에 钥匙 하면은 열쇠예요. 자, 이렇게 그냥 명사 형태 하나 나오면 뭐 만들기 쉽죠? 바자구문으로 만들어주시면 좋죠. 그리고 어법 중에 제일 쉬운 게 또 바자구문이고요. 그러면 你把钥匙放在这儿吧 뭐 이런 식으로 만드실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쓰기, 이번에 단어. 만약에 요 단어는 모르시는 분들 좀 있으셨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그 외의 단어들은 수업 시간에 나왔던 것들이에요. 제가 그리고 항상 말씀드렸죠? 착륙하다, 이륙하다 외우라고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한번 HSK 이번 8월 4급 총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술목 구조 기본적으로 기본어법만 알았으면 이번 HSK 크게 어렵지 않았다라는 거. 왜냐하면 어려운 어법이 출제가 안 됐었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조조사 덕구문, 수러, 더, 정도 나온다라는 거, 목적어의 위치와 그 다음에 맨 앞 수러의 위치 같은 거 알아두셨으면 좋았고요. 바자구문, 강조, 또 강조. 네, 목적어를 강조하고 싶으니까 목적어 앞으로 뺀다. 쉽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임박태 나왔던 것이요. 곧 뭐뭐한다, 머지않아 뭐뭐할 것이다 라는 뜻. 마지막, 뿌진, 하이. 쌤이 줬던 접속사 프린트에도 있는 거예요. 뭐뭐할 뿐만 아니라 뭐뭐하다라는 뜻을 가진. 그래서 이번 HSK 리뷰 어떻게 잘 들어보셨나요? 시험 보시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고 혹시나 이번 8월달 HSK 성적이 잘 안 나오시더라도 너무 상심해하지 마시고요. 저희 또 9월, 10월 계속 HSK 있으니까 저랑 같이 열심히 공부해 보도록 하시죠. 자, 그럼 저희는 수업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大家辛苦了，再见。